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 지바현. 어이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뻐. 감사합니다. 필리핀과 호주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한일 부부. 저희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둘 다 동갑이에요. 첫째 아들 하루, 하루 또 우리 우리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5살, 3살입니다. 3살. 네.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한국인이고 이제 일본에 2016년에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키웠다? 자랐던 일본 사람이 유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늦게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30歳がやっぱり境目だと思います。みんな30歳に向けて結婚したい。で、結婚したらやっぱり子供が欲しい。考えてみたら結婚したくない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일단 제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한 만 나이로 23, 24 이 정도가 되니까 경력 쌓고 대리급만 돼도 27, 뭐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분도 이유인 것 같아요. 27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 사회생활, 사회 경력이 쌓이니까 27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결혼할 상대도 찾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인 것 같아요. 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죠? 일본에서는 지금 와이프랑 만난 것도 그냥 돈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 친구랑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해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일본의 이 뭐 교육비 같은 거, 아이 키우는 비용 어떻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いや、韓国に比べたら全然だよね。全然韓国は高いですよね。 증세 이불. 전혀. 韓国のお父さんお母さんはなんか子供のためにもっと私がってやっ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責任感みたいなのがすごく強いなって感じます。私とか周りの日本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見守るスタイル。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4시. 아이들 하원은 아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あれ、おっとっとっとっと。ダメ、乗って。乗って乗って。じゃあどうすんの？どうやって帰んの？ 집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꼭 들르는 곳은 동네 놀이터.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도 부부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行け！行け！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수험생이 되면은 일본도 학원이 있고 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학원을 안 가는 분위기고 학원보다는 약간 이제 부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5개 가요. 학원 5개. 일주일에 적은 거예요. 줄여서. この話を日本でするとみんなに「えー!」って言われます。嘘でしょって。
言いますみんな。 하지만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아내. 子供が生まれる前は空港で働いていたので5時前に家を出て、でも夜に帰ってくるの8時っていうもう本当仕事でしたね。子供が一番になったので、もうこの仕事じゃなくてもいい、子供と一緒に過ごせる時間を優先して仕事の内容よりも時間で決めました。なので今はただの事務員、事務のおばちゃんです。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건 일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면은 뭐 내 소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ある、 캐릭터 단説 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は子供を産んだから今は子育てを楽しみたい、だからパートタイムでいい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最初仕事を辞め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た時はちょっとって思う気持ち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でも子供が生まれてこうやって見たらわーって、こんなに可愛いこと、しかも一生じゃない、もう本当に限られた時間を私が一番一緒にいられるんだって思うと、何票に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私ラッキーかな、嬉しいっていう気持ちの方が大きい。周りもそう言ってますね。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오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약이 끝나도 내가 또 갈 곳은 있어. 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여성 고용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부와의 만남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도 출산율 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높지만. 근데 가서 느낀 거는 그 변화가 야, 우리나라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일본에 가니까 막상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일본은 아직 가지고 있구나. 더 중요한 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직원들의 출근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 종합상사입니다. 이른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에선 무료로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양쪽에 그냥 뭐 이렇게 쫙 싸놓고. 아, 주먹밥. 빵. 빵 하나 하겠습니다. 빵 하나. 그런데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면 뭐 퇴근을 좀 일찍 하는 겁니까?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시간이. そうですね。仕事が落ち着いている時は、15時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し、一方で仕事がある時には、定時の17時15分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 아침형 근무제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 중 하나.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잠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아,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예전에 알기로는 일본의 종합상사는 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이 많기로 유명했었거든요. やっぱり商社といえば夜型で多残業体質で、時には深夜勤務もありますし、非常にですね、いわゆる激務と言われるような会社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当時と入社した当時とは劇的に環境が変わってるかなとは思います。 1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근무 환경의 개선. 주목할 건
그 사이 여성 직원들의 출산율이 3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출산율은 일본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最初からそれを重視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労働生産性を上げるという一連の働き方改革が功を奏してもたらした結果なんです。この労働生産性は確かに改革を始めてから5倍以上に拡大しているんですね。改革を始めた時に比べて5倍の利益を生むような企業に成長しました。女性社員たちの出生率が上がった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 애써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놀라운 출산율 상승이 가능했던 걸까? 근무 방식 개혁과 함께 자연스럽게 달라진 건 직원들의 삶의 풍경. 오후 4시 퇴근이 가능해지자 아빠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직접 하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基本的には僕が送りも迎えもやってます。たまに体調が悪くなったりした時は在宅勤務、家で仕事をすることもできるので場合によってそこを使い分けているというふうな形です。 회사는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代30代の若い人たちはもう 80% は共働きなんです。当社の社員は共働きである以上ですね、子供を産み育てるという責任は両方に均等にありますよね。当社では本年度は男性の育児休暇 100% を取っていただくように強力に指導しているところです。 아, 올해 100%요? そうなります。はい。女性だけの政策というのは結果として女性に負担を押し付けるということを助長するものであり、男女問わない改革を進めない限りは少子化対策には決して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정부 역시 가족 친화 경영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눈길을 끄는 건 많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人手不足っていう労働力人口の減少っていうのは喫緊の課題といいますか、中小企業にとっては大企業よりも大きな打撃っていうところを認識し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子育てしやすい環境を作りますっていう届け出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企業っていうのが100人以下規模の企業さんについては約6万社ほど届け出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国の意識っていうのもとても重要ですよね。そういう共通の問題意識、そして危機感というものを持って、どういう社会に変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国民的な議論をしてですね、それぞれが勉強する、つまりどういったことが問題なのかということをね、お互いに話し合って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段階に来てるんだと。